이 사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 신문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제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 노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작은 입에서 터져나온 첫 단어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분명하고도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해소라. 그 순간 노아의 엄마 올리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하던 자폐 소년이 처음으로 입을 연 순간 해솔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한국인 가정의 진돗개가 어떻게 자폐 아동의 마음을 열고 절망에 빠진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했는지 그 감동적인 실화를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박유미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 정착한 지도 어언 1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곳도 제법 정든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운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 제 마음을 달래준 특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제 반려견 해솔이입니다. 해솔이는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연이 되어 미국까지 함께 오게 된 토종 진돗개입니다. 복슬복슬한 흰털에 영리한 눈빛, 당당한 자태까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자랑이라 할 만한 녀석이죠. 처음 해솔이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미국인 친구들까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미야, 진돗개는 사나우다던데 괜찮겠어? 미국에도 좋은 개들 많은데. 왜 굳이 한국에서까지 하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지 그리고 주인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주는 존재인지를요. 해솔이는 제 예상대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미국 생활에 적응해 주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하는 산책은 저에게도 큰 활력소가 되었죠. 똑똑한 녀석답게 기본적인 훈련도 금방 익혔고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고 제가 한국 생각에 잠겨 우울해하면 가만히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곤 했습니다. 그런 해솔이 덕분에 타국살이의 외로움도 많이 달랠 수 있었죠.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일은 바로 옆집에 살던 노아라는 아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당시 5살쯤 되는 남자아이였는데 눈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하지만 노아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였죠. 노아의 부모님 올리비아와 제임스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같은 부모로서 존경심마저 들게 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아는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나 특정 주파수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고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켰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했고 가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늘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솔이를 데려온 초반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해솔이가 짖는 소리가 노아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덩치 큰 해솔이의 모습이 아이에게 공포감을 주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해솔이가 짖을 때마다 조용히 시키려 했었고 산책 시간도 노아가 집안에 있을 법한 시간을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해솔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 마당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노아를 데리고 잠깐 햇볕을 쬐러 나온 모양이었는데 길 건너편 집에서 갑자기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 소리에 놀란 노아는 갑자기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며 올리비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비아 괜찮아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조차 노아에게는 또 다른 자극이 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얌전히 서 있던 해솔이가 갑자기 천천히 노아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해솔이를 불렀지만 해솔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노아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더 놀라게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솔이는 노아의 몇 걸음 앞에서 딱 멈춰서더니 짖지도 않고 위협적인 행동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괜찮다는 듯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노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고통을 다 이해한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던 노아는 처음에는 해솔이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솔이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미동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 노아의 격렬했던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도 점차 작아졌고요. 그러더니 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해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텅 빈 듯 공허했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정말 아주 작은 호기심 같은 것이 스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올리비아도 저도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소리는 여전히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지만 노아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솔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솔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고 노아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잔디 깎는 소리가 멈추자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노아를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 유미 씨 해솔이에게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함께 한 줄기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솔이와 노아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노아를 데리고 마당에 나왔고 그때마다 해솔이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노아 근처에 다가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는 조금씩 해솔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해솔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해솔이를 향해 무언가 말을 걸려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이웃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유독 반려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캐서린이라는 아주머니는 진돗개인 해솔이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해솔이가 크고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개라는 딱지를 붙이려 했고 심지어는 저런 개는 아이들 근처에 두면 안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해솔이에게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캐서린이 굳은 표정으로 저희 집 울타리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유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캐서린 무슨 일이세요? 제가 해솔이를 쓰다듬으며 묻자 그녀는 해솔이를 아래 위로 훑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커요. 게다가 당신도 알다시피 옆집에는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우리 동네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캐서린 해솔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걸요. 올리비아도 해솔이를 고마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 알죠. 만약 저 개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물관리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을 겁니다. 그녀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솔이의 따뜻함과 영리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편견이 야속하기도 했고 혹시라도 정말 캐서린의 말처럼 문제가 생길까 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솔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리비아와 제임스는 해솔이와 노아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폐 아동을 위한 여러 치료 프로그램을 시도해봤지만 노아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어 치료 시간에도 그저 창밖만 바라보거나 의미 없는 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런데 해솔이를 만난 이후로 노아에게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올리비아가 노아야 해솔이 봐봐 하고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해솔이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또 해솔이가 마당에 나와 있으면 창가에 붙어서 한참 동안 해솔이를 내려다보기도 했죠.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몇 년 동안 아들의 닫힌 세상 앞에서 절망했던 올리비아와 제임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해솔이의 털을 비껴주고 있었고, 올리비아는 노아와 함께 저희 집 마당과 옆집 마당 사이의 낮은 울타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솔이는 얌전히 제 손길을 느끼고 있었지만 간간히 고개를 돌려 노아 쪽을 힐끔거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손에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쥐고 있었지만 시선은 줄곧 해솔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아주 작은 소리로 흐흐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소리였습니다. 올리비아가 깜짝 놀라 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빗질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노아는 다시 한번 흐솔흐하고는 해솔이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노아야 해솔이 말해볼까? 이 올리비아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해솔이라는 이름을 발음했습니다. 노아는 엄마의 입모양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다시 해솔이를 바라보며 작게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해솔이의 주인으로서 가슴 벅찬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은 불완전한 소리였지만 노아가 생전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 해솔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한국어라는 사실에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그날 이후 올리비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아에게 해솔이라는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카드에 해솔이 사진을 붙여놓고 함께 보기도 하고 해솔이가 마당에 나오면 가리키며 저기 해솔이 있네. 해솔이하고 반복해서 말해주곤 했습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노아에게 오늘 해솔이 봤어? 하고 묻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죠. 해솔이 역시 노아의 이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노아 곁을 지켰습니다. 노아가 창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솔이는 창문 아래쪽에 와서 한참 동안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자신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노아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창문을 두드리면 해솔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 사이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서린의 날카로운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게 다가와 아직도 그 위험한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정신 차릴 거죠? 라며 비아냥거렸고 심지어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해솔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집개 때문에 우리 동네가 위험해졌어요. 언제 사람을 물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캐서린의 소리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노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 항변은 늘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해솔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그때는 정말 캐서린의 말대로 동물관리소에 끌려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비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마당에 널어놓았던 빨래를 걷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해솔이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는 편이라 제 옆에 바짝 붙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솔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한참 동안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그때 갑자기 옆집에서 올리비아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아, 안 돼, 제발.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아찔했습니다. 거실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쿠션은 터져 솜이 흩날리고 있었고 작은 장식품들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노아가 귀를 막은 채 극심한 공포에 질려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이의 공포를 극단까지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울면서 노아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손길조차 뿌리치며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제임스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고 올리비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며 제 뒤에 숨어있던 해솔이가 갑자기 저를 지나쳐 열린 문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해솔아, 안 돼. 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해솔이는 이미 노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노아에게 해솔이가 다가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더 자극하거나 혹은 해솔이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해솔이는 노아에게 달려들어 짖거나 위협하는 대신 놀랍게도 노아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흰 담요처럼 해솔이는 천둥 소리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노아를 보호하려는 듯 아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온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노아는 해솔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더욱 놀라 몸부림쳤지만 해솔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감싸 안고 할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짓말처럼 노아의 격렬했던 움직임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도 점차 잦아들었고 가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해솔이는 여전히 노아를 덮은 채 간간히 고개를 들어 창밖의 번갯불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간헐적인 천둥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아가 완전히 진정되었을 때 해솔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코로 노아의 뺨을 한번 쓱 비비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해솔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가 가진 그 깊고 따뜻한 교감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용기는 그 어떤 찬사로도 부족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떨리는 손으로 해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해솔이. 네가 우리 노아를 살렸어. 그 일이 있은 후 동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올리비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날 밤 해솔이가 보여준 용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그날의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이웃들도 있었기에 해솔이에 대한 평가는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캐서린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머뭇거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미안하고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미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솔이에 대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캐서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올리비아에게 전부 들었어요. 해솔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진돗개가 그렇게 영리하고 용감한 개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캐서린 같은 사람들의 편견도 진돗개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캐서린은 해솔이를 보면 멀리서라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가끔은 강아지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동네의 다른 이웃들도 해솔이를 보면 안녕 해솔이, 우리 동네 영웅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솔이는 그야말로 동네의 명물 아니 작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해솔이의 따뜻한 보호를 경험한 이후 노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한 공포 반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해솔이에 대한 애착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노아는 해솔이를 보면 피하거나 무서워하는 대신 먼저 다가가 손을 뻗어 해솔이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려고 시도했습니다. 올리비아와 제임스는 노아의 언어 치료에도 새로운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아가 계속해서 흐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해솔이를 가리키는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언어 치료사 역시 이 점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고 해솔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해솔이가 우리 집 마당에 나와 있으면 노아는 어김없이 창가에 서서 해솔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부르려고 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아이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불완전한 소리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아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죠. 해솔이도 마치 노아의 노력을 응원하듯 노아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노아가 있는 창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 노아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내심 많은 선생님이 학생을 기다려주는 것 같기도 했고, 오랜 친구가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노아의 해소리 부르기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가 싶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 웅얼거림만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아와 제임스는 조바심 내지 않으려 했으면서도 매 순간 가슴 졸이며 아들의 작은 입술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고 해솔이는 제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는 올리비아가 노아와 함께 마당에 나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노아가 공을 던지면 올리비아가 다시 주워와 노아에게 건네주는 아주 평범하고도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실수로 저희 집 마당 쪽으로 던졌습니다. 공은 대굴대굴 굴러 해솔이 바로 옆에 멈췄습니다. 졸고 있던 해솔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공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는 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괜찮아 노아야. 엄마가 가져다 줄게. 하며 저희 집 쪽으로 다가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노아가 갑자기 해솔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해솔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올리비아도 심지어 공을 쳐다보던 해솔이마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 그 단어가 정말 노아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 그저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던 아이가 자신의 반려견도 아닌 이웃집 진돗개의 이름을 그것도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외치다니. 해솔이는 노아의 부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말을 기다려왔다는 듯 벌떡 일어나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노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발치에 공을 가져다 놓고 그의 얼굴을 하드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해솔이의 목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지금까지 노아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순수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야. 내게가 말을 했어. 해솔이라고. 우리 아들이 말을 했어. 올리비아는 울먹이며 노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제임스도 그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한달음에 달려왔고 온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올리비아는 케이크와 와인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아 씨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솔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 똑똑한 해솔이와 포기하지 않은 노아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제임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노아는 해솔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조금씩 다른 단어들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한 번 열린 말문은 예전처럼 굳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언어 치료사는 이 모든 변화가 해솔이 효과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폐 아동 치료에 동물을 활용하는 애니멀 테라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특히 진돗개처럼 사람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견종의 역할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동네의 작은 지역 신문인 데일리 LA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말 못하던 자폐 소년 한국 진돗개의 이름으로 첫말을 떼다 하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멀리서 해솔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견 진돗개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과 따뜻함이 이곳 미국 땅에서도 인정을 받고 심지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인들은 흔히 독일 셰퍼드의 용맹함이나 골든 리트리버의 친화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 진돗개가 가진 깊은 충성심과 영민함, 그리고 주인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 어떤 견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솔이는 그저 예쁘고 말 잘 듣는 반려견을 넘어 저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게 해주는 존재이자 타국 생활의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노아는 이제 예전의 그늘진 아이가 아닙니다. 해솔이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서툰 발음으로 해솔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고 서툴지만 노아의 세상은 분명히 해솔이로 인해 더욱 넓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올리비아와 제임스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해솔이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가끔씩 저희 가족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할 때면 제임스는 맥주잔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우리의 영웅 해솔이를 위하여. 그리고 이 멋진 개를 우리에게 소개해준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럴 때면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낍니다. 비록 작은 시골 마을의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진돗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도 해솔이는 제 곁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옆집에서 들려오는 노아의 밝은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하면서요. 어쩌면 해솔이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한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고 절망에 빠진 한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시는 박유미 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